100세 시대라는 것도 지금 우리 세대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오늘은 가속 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죠. 과거 15세기, 그러니까 1400년대에 한 사람이 1년에 걸쳐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지금 우리는 단 하루 동안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와 비례해서 같이 빨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예전에는 어떤 정보를 접하려면 종이신문을 보거나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 뉴스를 시청하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야만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더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전으로, 그러니까 소위 풍문으로 접하는 것이 정보를 획득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소파에 앉아서 침대에 누워서도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정보의 양만큼이나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며 빨라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노화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빨라지고 있는 노화가 바로 가속 노화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 말을 딱 들으시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서 심지어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노화가 빨라지고 있다는 건 무슨 소리인가 라는 의문이실 텐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속 노화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에게 해당되는 증상일 겁니다. 한마디로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정상적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늙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정희원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는데요. 서울 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인 저자가 제시한 개념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3%는 2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4.1종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해요. 일단 이 부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 범위 내에 들어오는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65세 이상이 아니라 저자가 진료를 하면서 접하게 되는 젊은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저의 충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저곳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30대 여성, 치매가 생긴 것 같다며 찾아오는 40대 남성, 뇌에 구름이 낀 것 같아 이미 다른 병원에서 뇌 영양제를 처방받은 50대 여성, 원인 모를 쇠약감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던 60대 남성 등 나이에 비해 몸과 마음이 부쩍 나이든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환자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저자는 이 분들 삶 어딘가에 뿌리내린 가속 노화 현상을 발견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는 하루 24시간만 가지만 몸과 마음은 하루에 28시간, 36시간, 48시간씩 늙어가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기대 수명은 느리지만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코비드 시대 이후 이 기대 수명조차 가파르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젊은 성인의 건강 지표가 지난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국민 단위로 관찰했을 때에도 신체 활동량은 점점 줄어들고 더 많은 양의 신체적 쾌락을 경험했음을 방증하는 복부 비만의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오래 아픈 노년일 뿐이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이 가속 노화가 가속되는 메커니즘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머릿속에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주는데요. 그런데 계속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찾게 되고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과 같은 인지 기능이 낮아지니까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도 업무 성과는 떨어지고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하고 더 늦게까지 일하니까 머리를 비울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우리 몸은 이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가속 노화를 경험하게 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이 가속 노화에 왜 빠져들게 된 건가라는 의문이죠. IT 기반의 생활 습관이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배달 음식을 먹기만 하는 영화 월리 속 미래 인류와 비슷해진 겁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바로 근본적인 가속 노화의 요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2021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1.8%였는데 2020년에 48%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남성의 거의 절반은 비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자는 엄청나게 무서운 예측을 하는데요.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의 30, 40대는 아버지뻘 베이비부머 세대보다 기대 수명이 짧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이대로 가다가는 저의 아버지보다 수명이 짧을 거라는 건데요. 100세 시대라는 것도 지금 우리 세대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이쯤에서 우리는 몸을 움직인다는 것에 대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른 야생동물보다 최고 속도도 느리고 공격력도 약하잖아요. 그래서 옛 인류는 사냥을 하기 위해 먼 거리를 달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노동력이 곧 생산의 원동력이었던 중세까지만 해도 의자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왕족과 귀족뿐이었죠.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 시간을 보내는 건 역시 오랜 기간 인류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기술은 점차 발전해 왔죠. 그리고 몇 년 전에 코로나19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스포츠센터는 문을 닫았고 그나마 억지로 하던 신체 활동이었던 출퇴근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이라면 몇백 걸음이라도 걸었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집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스마트폰 화면을 휙휙 넘기다가 가장 당기는 음식을 한두 번의 손짓으로 주문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혈당은 근육이 흡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넘어선 그 모든 에너지는 뱃살로 갑니다. 마치 인간 푸아그라가 된 것과 유사하죠. 저자는 이렇게 만들어진 뱃살과 지방세포들은 여러 가지 나쁜 호르몬을 만들며 염증 물질을 쏟아낸다고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 호르몬과 염증 물질은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리고 멀쩡한 근육 단백질을 녹여서 혈당을 높일 뿐만 아니라 뇌로 가서 인지 기능도 떨어뜨린다고 하고요.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판단과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자제력이 떨어지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먹죠. 본능에 더 충실해지는 겁니다. 운동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하지 않으니 근육은 더 빠르게 녹고 배는 볼록해집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악순환은 업무 효율은 물론이고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려서 우울감을 심화시킨다고 해요. 이렇게 몸에 남은 화는 고스란히 가속 노화의 원동력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체내 노화 시계의 태엽을 빨리 감아버리는 겁니다. 가속 노화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노년기에 접어들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자는 경고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의 인구 구조를 고려한다면 지금 젊은 우리 세대가 나이 들었을 때 돌봐줄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도파민을 리모델링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뻔한 얘기라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제가 이게 뻔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께서 몸소 느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 몸을 소리 없이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쾌락 중독, 그러니까 도파민 중독에 대해 한 발 한 발 뺄 필요가 있어요.
보통 중독이라고 하면 술, 담배, 마약을 떠올리시는데요. 뇌의 보상을 만들어내는 모든 자극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중독 회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과 보상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 사람들은 사용자의 의존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게임, SNS, 쇼핑 앱, 도박 사이트 등을 개발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시대를 넘어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인 틱톡이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다. 더 강하고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보상, 그러니까 도파민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시장에 끊임없이 나오고 우리는 이러한 자극에 다시 끊임없이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체내 도파민 신호는 자극에 적응을 합니다. 강한 보상과 만족감을 주던 자극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처음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알코올, 진통제, 마약류인 각성제,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 거의 모든 자극원에서 관찰된다고 합니다. 적응 현상이 점점 진행되면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걸 의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문제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쾌락의 총량은 늘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산업화 이전에 시간을 보내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산책, 풍경 보기, 독서, 악기 연주, 명상, 새와 벌레의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은 것들은 충분히 많은 보상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활동으로 얻는 보상의 정도가 스마트폰이 주는 보상 강도를 이기지 못하죠. SNS 게시물을 확인할 때, 메신저 알람이 울릴 때, 새로운 동영상을 발견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훨씬 강력하니까요. 결국 스마트폰 화면을 제외한 실제 세상은 흐린 흑백 화면처럼 바뀌어 보이는 겁니다. 헤로인 중독자의 눈에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업무는 따분하게 느껴지므로 직장에서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도 갖지 못하죠. 여가 시간이 생기더라도 뇌는 쉬지 못합니다. 독서, 명상, 운동 등의 활동이 삶에서 제외되니까 신체와 정신 건강이 함께 나빠지고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느끼는 일종의 센서가 무뎌져서 잘못된 긴장이 깃들면 이 긴장은 다시 불필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되어서 우울, 불만, 수면장애, 통증, 식욕 조절 장애, 만성염증과 대사질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결국 쾌락의 총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살고 싶다는 이 생각의 종착지는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곳으로 치닫는 거예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인 도파민 리모델링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단 것이나 술이 당긴다면 언제 당기는지, 그때의 마음은 어땠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냥 목이 말랐던 것인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당이 든 음료나 맥주를 마시는 대신 물 2컵을 마시고 나니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록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잠들기 전에 유튜브 대신 책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지하철에서 구부정하게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바르게 앉거나 서서 호흡에 집중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와 같은 것들도 매일 아주 간단하게라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해주는데요. 포털 사이트나 쇼핑 앱을 열고 이유 없이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할 때 잠깐 멈추는 걸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무언가 결핍감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렇지? 배가 고픈 건가? 그냥 마음이 힘든 건가? 이렇게 말이죠. 이런 현상은 참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억누르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억누르기만 하면 마치 스프링을 누르고 있다가 잘못하면 튕겨나가 버리는 것처럼 더 큰 반작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도파민 리모델링을 하는 데는 의외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며칠 내에 악순환의 고리가 서서히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고 2, 3주면 일상의 변화가 꽤 생기다가 이제 2, 3개월 정도면 인지와 정서, 체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망의 잠입니다, 여러분. 잠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인드셋도 끌어당김의 법칙도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긍정적인 기분도 들지 않아요. 이건 정말 제가 저의 오랜 경험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이 수면 부족은 초강력 가속 노화 인자라고 해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 수면 이상은 여러 가지 정신 건강상의 악순환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도 여전히 잠에 인색하고 심지어 잠을 학대하는 경우도 많죠. 밤을 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와 비슷한 정도의 집중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이 0.08%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고요. 예를 들어 10일 동안 하루에 6시간만 수면을 취한 사람은 24시간 동안 잠을 안 잔 사람과 비슷한 수준의 집중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다들 경험적으로 느껴보셨을 텐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심혈관계의 긴장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면역력도 떨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만성 수면 부족이라면 이건 또 다른 차원으로 접어듭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광범위하게 인지 기능을 손상시켜서 노년기에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몇몇 연구에 따르면 치매 발병을 10년 정도 앞당긴다고도 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1일 최소 수면 시간은 평균 7시간에서 7시간 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7시간 이상은 자야 만성 수면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은 5.8시간이고 2021년 의료기기 기업 필립스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일 평균 수면 시간은 6.7시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OECD에서 압도적인 꼴찌고요. 저자는 이런 현실의 이면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회 문화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잠을 덜 자는 사람이 더 근면하고 우수하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어떤 마인드셋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잘 짜여진 PT 프로그램을 받더라도 근육량은 제대로 늘지 않고 기능도 향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보양식을 먹더라도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되지 않고요. 결국 수면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수면 시간을 늘리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쪽잠을 자면서라도 그 시간을 채우는 것도 차선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평일에 정상적인 수면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는 방법으로는 수면 부족의 해악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비록 겨울이라 쉽지 않은 여건이긴 하지만 산책을 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로 기분 좋게 샤워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잠을 주무십시오. 잠을 충분히 자려면 아주 당연하게도 일찍 잠을 청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딱 이 3가지만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 원하는 모습, 원하는 것, 원하는 방향을 안다면 여러분은 목표라는 것을 세울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목표는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을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 건강이 없으면 그 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건강하지 않다면 어쩌면 바로 내일 이 영상을 만드는 저도 없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은 무한하죠. 전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든 다시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절대로 다시 벌거나 만회하거나 빌리거나 훔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간은 제가, 여러분이 건강할 때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